권미란의 인사이드 아웃 대가의 어깨 K배터리 레볼루션 박순혁 작가입니다. 작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방송은 항상 진짜 중요한 시기마다 함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작가님. 예. 어제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배터리 주들이. 예. 근데 하루 이렇게 좀 동반해서 많이 하락하다 보니까 사실 조금 공포감마저 들 정도였어요. 그런데 지난해 한 10월 말이 지수의 저점, 또 배터리주의 저점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대비해서는 지금 저점을 지키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저점은 한 10월 말에 좀 나와 있는 상태이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뭐 에코프로 BM 기준으로 반등을 굉장히 세게 줬다가 그 30만 원대 진입이 11월 초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바닥을 에코프로 BM이 19만 원 선 깨고 바닥을 찍고 나서는 곧바로 올라간 것이 이제 30만 원 초반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또 수주 소식과 함께 상승해서 35만 원대 진입까지 했다가 다시 또 하락하는 고점 기준으로는 지금 50% 후반 정도의 하락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박순혁 작가님께서 또 이 시간 인터뷰를 응해주시는 또 중요한 주제가 있거든요. 예. 직접 말씀해 주실까요? 오늘은 방송은 이제 12월 한 20일 정도 나갔던 것 같고, 이제 녹화는 12월 초에 했는데, 그 한병화 의원께서 이제 연구위원께서 이제 그 방송했었던 이제 그 내용 관련해서, 저는 사실은 이제 그 좀 토론을 해보고 싶은데, 이제 토론을 네. 자꾸 거부하시니까. 제가 직접 만나 뵙고 오지 않았습니까? 저는 저희 방송 스튜디오에서도 한명화 연구원님도 인터뷰를 하고 또 그 배터리 릴레이 인터뷰에서 일단 단기, 중기 좀 부정적이다 이런 의견 주신 분들 계세요. 10인의 인터뷰를 다 모아놨더니 우리 채팅창에서도 다 모여서 좀 토론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 그래서 그거를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하고 이제 자료를 준비해왔고요. 먼저 이거부터 한번 보여주시면 이제 노무현으로부터 좋은 정치를 상상하다 해서 이제 브런치 스토리 바이 낭만 민네이션님께서 이제 쓰신 글에 보면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이제 재임하실 당시에 그 우리 대한민국을 이제 토론공화국으로 이제 만들어 보고 싶다 하는 이제 그런 좀 생각을 갖고 계셨고 실제로 이제 그때 아마 되게 유명했던 게 이제 검사들과의 토론 그게 이제 유명했었고 국무회의에서 이제 그동안은 이제 그 대통령이 지시하면 그거 이제 받아쓰기 바빴는데 국무회의나 이제 뭐 정부 이런 기관들이 이제 정책을 만들 때 이제 서로 토론을 통해서 이제 결정하도록 이렇게 이제 토론을 되게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이제 그런 노력을 사실 많이 하셨고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거는 이제 당연히 의견이 갈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2차 전지에 대해서 좋게 보는 사람도 있고 나쁘게 보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이제 그 차이점을 서로 드러내서 토론을 통해서 그 토론을 지켜보는 이제 일반 시민들이 그 판단하게끔 하는 그래서 이제 하나의 합의점을 찾아가는 이게 이제 전형적인 민주주의 방식이고 반면에 이제 그 2차 전지가 올라간다고 얘기하는 게 좀 마음에 안 드는 이제 지금 여의도 사람들이 다 작당해서 금감원 특사경이 이제 압수수색을 하고 하는 거는 민주주의하고는 아주 거리가 먼 이제 전형적인 이제 권위주의적 방식이다. 이제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한번 보시면, 요게 이제 그 3프로 TV 2023년 4월 14일 날 이제 방송됐던 내용입니다. 이제 한병화 의원이 공매도 날뛰는 배터리 맹신은 독이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전에 이제 되게 그 사람들이 많이 보는 시간에 한 30분 정도를 할애해서 이제 에코프로 BM을 팔아야 된다는 이제 방송을 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그 3프로 TV에서 그 특정 종목에 대해서 이제 시간을 30분을 통으로 주고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방송했었던 게 되게 유일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좀 특이했던 사례고요. 작년 4월이군요. 작년 4월입니다. 저 방송에서 이제 김동완 소장이 이제 방송 말미에 한병화 의원한테 그 반대 의견을 갖고 있는 분하고 토론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라고 이제 말씀하셨어요. 이제 반대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저를 지칭하는 걸 거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한병화 의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냥 마구잡이로 우기는 사람하고는 토론이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얘기는 즉슨 이제 제가 마구잡이로 우기는 사람이라는 말씀이신데, 그거는 좀 말씀이 너무 과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 무렵에 이제 한병화원이 이제 에코프로 BM은 이제 매도 의견을 갖고 있었고, 첨보는 매수 의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종 방송에서 첨보를 아주 좋게 추천을 하면서 반면에 이제 에코프로 BM은 아주 나쁘게 얘기했는데, 이때 당시에 첨보 가격이 26만 1,000원이었고요. 지난주 금요일자 기준으로 해서 94,500원입니다. 64%가 떨어졌어요. 네, 첨보는 계속 바닥을 뚫고 내려가고 있네요. 지금도. 네. 저 방송할 때 당시에 에코프로 BM 주가가 26만 8,500원입니다. 어제 이제 빠진 거는 제가 미리 이제 자료를 미리 만들어 갖고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기준에서 보면은 27만 8,500원입니다. 오히려 4%가 올랐습니다. 제가 이제 선대인 TV에서 이 문제 관련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여의도 쪽에서 이제 이 첨보, 여의도 기관들이 첨보에 이제 시비 같은 거 해서 이제 왕창 물려있기 때문에 예, 이게 이제 뭐 첨보 그렇게 내가 봐서는 좋지 않은데 네. 되게 좋게 얘기한다. 조심해라. 차라리 그거 살 바에 에코프로 BM을 사라. 하는 이제 방송을 한 바가 있는데 이런 형태로 이제 바른 말을 하니 아마 이제 마음에 안 들었을 거고 마음에 안 들었다고 해도 그거를 이제 토론으로 제압할 생각을 해야지 이제 압수수색으로 입을 닥치게 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심각한 지금 이제 민주주의 원리에 이제 심각하게 위반되는 행동이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2023년 8월 10일 아시아타임즈 이제 김지호 기자님 이제 기사에 김학균 이제 신영증권 리서치 센터장이 이제 2차 전지 주식을 일컬어 갖고 이거는 닷컴버블과 같다는 말씀하셔 갖고 닷컴버블 당시에 내가 그 닷컴버블 관련된 기업들을 이제 담당하는 애널리스트였는데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이제 오히려 지금 여의도에서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 뭐 AI나 반도체나 로봇이나 이런 쪽 주식들이 사실은 이제 닷컴버블하고 유사하고 2차 전지 주식들은 닷컴버블하고는 거리가 멀다 하는 내용을 갖고 한번 토론해보자. 라고 제가 신문지상을 통해서 이제 공개 토론을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김 센터장께서 뭘 공개 토론까지 하면서 부정적 입장을 나타내셨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토론 한번 받아서 진짜 무엇이 이 닷컴 버블과 유사한 건지 2차 전지인지 아니면은 이제 AI 쪽인지 한번 토론 꼭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마련하면 작가님은 출연하실 의향 충분히 그럼요. 있으시고요. 그럼요. 저희 한번 일단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때 이제 김학균 센터장님 이제 말씀 중에 2차 전지 관련해서 이제 경쟁의 구조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서 2차 전지는 앞으로 반도체보다 훨씬 커질 것이라는 이제 전망이 맞을 가능성은 크지만 그에 비해 가지고 지금 기업들이 승자가 될 것이냐는 거는 별개의 다른 얘기다 하는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이 얘기가 사실은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2차 전지 산업이 앞으로 성장 발전한다고 해서 그 2차 전지에 속해 있는 기업들이 다 같이 그 과실을 누리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근데 이제 확실하게 지금 경쟁력상의 우위가 있고 이제 기술적 진입 장벽, 혜자가 있어서 확고한 기업들은 그러면은 이런 이제 앞으로 상황이 변함에 있어서도 잘 적응하고 앞으로 크게 커나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회사들을 제가 8개를 꼽아서 추천드린 거고 그게 바로 배터리 IC 8종목입니다. 이제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다음 한번 보시면 그래서 이제 토론을 이렇게 자꾸 꺼려 하시니까 제가 이제 관련해서 토론 대신에 일단 반론을 좀 해봐야 되겠다 해서 이제 요거를 마련했고요. 요 에코프로 BM 고성장에도 실적 전망 하향 이유 해서 이제 이게 릴레이 인터뷰 6편 12월 27일 날 올라왔는데 실제로 이제 촬영한 거는 12월 12일 날 이제 촬영하신 내용인데 이것 좀 격차를 기간을 좀 줄여야 돼요. 이렇게 길게 하시면 이게 주가 따라서 사실 얘기가 전혀 다른 건데 이런 식으로 이게 보름씩 차이가 나게 이제 방송하시면 안 됩니다. 좀 이 편집하시는 분들이 좀 밤을 새시더라도 이제 주말에 좀 이제 출근하셔서라도 이제 녹화 시점하고 방송 시점에 큰 차이가 안 나게 좀 노력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고요. 여기서 이제 총 5가지를 주로 얘기한 겁니다. 이제 에코프로 BM 43조 8천억 수주 의미는 그 다음에 배터리 주에서 의료 요인은 뭐가 있냐?
배터리주에서 기대할 요인은 또 뭐가 있고 에코프로비엠의 실적 전망 어떻게 되고 에코프로비엠 밸류에이션을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이제 총 5가지 토픽을 갖고 주제를 갖고 말씀하셨는데 네. 시간 관계상 오늘은 이제 그 4번째까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이 밸류에이션 부분은 이제 따로 한번 떼갖고 조만간에 제가 다시 한번 출연해서 이 밸류에이션 문제는 다시 한번 다루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자료를 준비를 했고요. 네. 먼저 이제 에코프로비엠 44조 원 수주 의미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면 일단 이제 한병화 의원께서 이제 주장하신 거는 크게 보면 2가지입니다. 이미 이 44조 원 수주가 이미 중장기 성장 계획이 이미 많이 포함되어 있다.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죠. 해서 이제 이거 경상적이다라고 사실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2번째로 이제 단가를 톤당 4만 달러 적용했을 때 연간 한 14에서 한 16만 톤 정도 규모가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일단 밑에 2번째 거 이제 단가 4만 불 이제 톤당 4만 불 적용해서 연간 14에서 16만 톤 정도가 될 거다 하는 거는 저 얘기가 한병호 의원님 말씀이 맞으신 것 같고요. 제가 그때 이제 그 44조 원 됐을 때 이제 그 출연해서 한 22만 톤 정도 되지 않겠나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한 3천만 원 정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제가 이걸 제대로 파악 못해서 제가 틀린 거고 한병화 의원께서 맞은 것 같습니다. 네. 15만 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경상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그 44조 원 다 발표할 때 관련된 이게 이제 다 이미 그 매출 추정에 다 반영돼 있었다는 말씀이신 건데,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조금 좀 아니지 않나. 저도 이제 뭐 정확하게 에코프로비엠 쪽에 연락을 해보고 간 건 아니지만 이제 에코프로비엠 종토방에 누가 이제 글을 올리신 걸 보니 그 IR 하시는 분하고 통화를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44조 원 관련해서 물어보니까 그 44조 원 중에서 이제 40%는 경상적인 거고 네. 60%는 비경상적인 거다. 라는 이제 그 뭐랄까 그런 이제 얘기를 들었다 하는 얘기를 제가 이제 보고 전달을 드리고요. 저도 뭐 그렇게 한번 걸려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제 그 이전에 미리 발표했었던 그 캐파보다 오히려 추가적으로 또 수주한 부분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 그러면은 이게 진짜 아니, 작가님은 통화 좀 시도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통화 안 합니다. 예. 원래 안 하시죠? 예, 원래 안 합니다. 예. 네. 예. 그러면 이게 그거를 이제 통화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네네. 금감원에서 이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의 지시를 받고 주가를 의도적으로 띄운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서 이제 감옥에 쳐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오롯이 혼자서 예. 그래서 저는 추정하시는 이제 부분을. 기사로 나오고 이런 것들을 보고 제가 하지 네네. 괜히 전화했다가 이게 이제 빌미를 줘서 잡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자신 있게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 쪽 사람들하고 전화 한 통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자신 있게 제가 휴대폰을 갖고 가서 이제 포렌식해서 보시라. 포렌식 할 때 참가할 수 있어요. 참가 안 하겠다. 귀찮다. 그럼 작가님 비밀번호는 기억이다. 제가 친절하게 다 말씀드린 게 예. 그래서 그랬던 저랑 거고요. 비슷하시네요. 예. 네. 그 44조 원이 작가님은 경상적이라고 보셨잖아요. 섞여 있었다는 겁니다. 섞여 있다고? 섞여 있었던 것 같고, 그게 이제 네. 왜 그러냐면 밑에 보시면 이제 그게 11월 달에 이제 SDI가 그 현대차 자동차하고 P6라는 이제 NCA 그 각형 배터리인 것 같습니다. P6 각형 배터리에 이제 신규 수주를 발표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전에는 몰랐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부분들이 이제 44조 원 발표할 때 추가된 부분이 아니냐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요. 이거를 명확하게 어느 시점에 공시라든지 확실한 컨퍼런스 콜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거는 모르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 이제 그 애널리스트들이 가서 물어봐야 돼요. 근데 이제 안 물어보잖아요. 에코프로비엠 주가가 떨어져야 되니까 괜히 물어봐갖고 비경상적인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에코프로비엠 주가 주주분들께서 가서 올라갈 거니까 질문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하여튼 뭐 그렇고요. 이 정도까지 하고 예. 다음 2번째로 이제 배터리주 우려 요인에 대해서 이제 그 한병화 의원께서 말씀하신 거는 2024년에 전기차 성장 속도가 낮아질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성장률이 34.3%에서 23.7% 줄어들고, 그 다음에 특히 미국 성장률이 이제 58.8%에서 36.5%로 줄어들 거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글로벌 성장률 부분은 저도 동의하는 바고요. 다만 이제 미국 성장률 부분은 좀 다르게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제 왜 그러냐면 그 밑에 보시면 이제 기사가 하나 나오는데 새해 2차 전지 성장통 글로벌 전기차 수요 둔화 속에서 미국만 우뚝 설 거다.
그래서 이제 미국 성장 기대치가 가장 높다. 왜냐하면은 보급률이 낮기 때문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련돼서 데이터를 한번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그 SNE 리서치에서 이제 발표한 자료고요. 그 2023년 1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이제 글로벌 전기차 이제 그 순수 전기차하고 이제 PHEV가 이제 포함된 겁니다. 같이 합쳐진 건데 요 자료를 보시면 23년 10월 달까지 해서 보면은 이제 토탈 36.4% 글로벌하게 성장을 했고요. 근데 이제 여기도 보면 이제 중국이 34.1, 유럽이 30.1%에 비해서 미국이 51.1%로 성장률이 되게 높아요. 이거는 이제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이제 글로벌 그 신차 중에서 전기차 비중을 봤을 때 글로벌이 지금 23년 기준에서 보면 한 16% 정도가 되고요. 중국은 31%, 유럽은 한 23%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많이 보급이 된 상태고요. 반면에 미국은 10%밖에 지금 안 되거든요. 근데 이 가운데 요즘 비관론이 좀 나오고는 있는 게 그 테슬라 강세론자, 대표적인 낙관론자였던 그 모건 스탠리 애널리스트가 전기차 공급 과잉이어서 목표 주가 테슬라 하향하겠다. 그러니까 테슬라는 망할 거라고 제가 2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내 말이 맞다니까요. 테슬라가 망하는 거죠. 테슬라가 지금 이제 망하는 망테크를 지금 타고 있는 거고요. 이제 다른 거하고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다음 한번 넘겨주시면 이게 이제 새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이 한 1,700에서 한 1,800만 대 수준으로 지난해 대비 한 20%대 성장할 거다. 그런데 북미는 지금 여기서 60% 이상 성장하는 걸로 나와요.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예, 60% 이상 넘는 성장률 기록을 전망했다는 겁니다. 이게 어느 시기? 이게 이제 최근에 1월 2일 날 나온 이제 예, 신문에서 제가 발췌한 거고요. 그러니까 올해 전망인가요? 올해 전망입니다. 네. 예, 대개 전문가들이 다 이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23년보다 24년이 더 성장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한병화 의원만 유독 미국 시장이 23년 대비 24년이 줄어들 거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전망은 각자의 자유니까 이제 뭐 그거는 이제 한병화 의원이 이제 자유긴 한데 다만 이제 전반적인 이런 시장에서 보고 있는 거하고는 좀 다른 이 예상을 이제 하고 있다는 말씀을 이제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보면은 그 내용이 나오는데 왜 그러냐? 이게 이제 보조금 지급 방식 변경하고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도 아마 방송 나와서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7,500불 주던 거를 안 주기 때문에 미국에서 안 팔릴 거다는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결국 보조금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작년에는 이제 미국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사고 나서 1년 뒤에 세액공제 신청할 때 줬었는데 24년부터는 신청하는 시점에 주기 때문에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23년보다는 24년이 더 좋아질 거다. 라는 이제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뭐랄까, 그동안은 전기차 관련해서 보조금을 안 주고 있었고, 23년부터 이제 주기 시작하는데, 주기는 시작했는데, 이제 신차는 23년도에 그렇게 나온 게 없어요. 24년도로 다 미뤄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이제 보조금 지급 방식의 변경, 두 번째로 이제 전기차 신차 모델이 24년에 쏟아지는 이 두 가지 요인 때문에 미국은 되게 좋을 걸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고, 저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최근에 화제가 됐던 이제 포드 전기차 F150 라이트닝이 생산 감축을 발표한. 근데 이제 저게 그 트렌드, 그러니까 정확하게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 원래 포드가 24년도에 F150을 1년에 15만 대를 생산할 계획이었습니다. 23년도에 F150을 몇 대를 생산했냐면, 여기도 나오지만 2만 4천 대 생산했어요. 2만 4천 대 생산하다가 24년에 15만 대면 한 번에 너무 많이 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제 포드가 발표했었던 그 계획 자체가 이제 좀 뭐랄까, 자기 주가를 좀 올리기 위한 이제 그런 목적 뭐 여러 가지로 해서 조금 이제 오버해서 이제 좀 처음부터 계획을 잡았던 면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오버했던 면이 줄어서 그러면 절반으로 줄인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24년에 7만 5천 대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보기에 따라서 다른 건데 23년도에 이제 2만 4천 대 팔다가 24년도에 7만 5천 대 팔면 3배가 증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3배나 증가하니까 많이 증가하네 라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거를 어떻게든 이제 2차전지 주가를 우리 기관분들께서 이제 공매도를 많이 치셔갖고 떨어뜨려야 되는 입장이니까
이제 반 줄었다는 것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이제 그 컵에 물이 이제 반밖에 안 담겨 있다. 반이나 담겨 있다 하는 이제 그런 논쟁하고 사실 이제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래서 저게 이제 7만 5천 대가 팔리게 되면 저게 135kWh 그러니까 이제 일반 승용차의 2배 정도 되는 이제 그 분량의 배터리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대략 한 보통 그 뭐 아이오닉 6나 뭐 이런 거 같은 경우 한 2천만 원 한다고 해요. 그러면 한 4천만 원 정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7만 5천 되면은 대략 3조 원 정도의 배터리 매출이 생기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저기 양극재는 절반이니까 한 1조 5천억 정도의 이제 매출이 추가되는 이제 24년에 증가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거니까 뭐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저게 그렇게 이제 하루에 뭐 10몇 프로씩 빠진 일이냐 하는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다음 한번 보시면 이제 그 프랑스 얘기를 하셨는데 유럽 얘기를 이제 또 하셨어요.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때문에 성장폭 낮아질 것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전기차 보조금 주는 이제 기준이 강화가 되면 전체적으로는 이제 전기차 이 수요가 좀 둔화되지 않겠냐 하는 이제 말씀이신 건데 그게 반은 맞고 좀 반은 틀리다고 보는 이유가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저 탄소 발자국 때문에 이제 저 프랑스 보조금 정책 자체가 이제 중국을 겨냥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 다 생산돼서 프랑스로 가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중국을 배제하고 대신에 이제 K 배터리의 점유율이 올라가는 형태로 볼 수 있는 거니까 저거는 이제 좋게 봐야 될 거를 또 나쁘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저거는 그렇게 볼 사항은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거 관련해서 또 연결돼서 이제 EU에서 작년에 중국 전기차에 이제 상계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갖고 지금 반등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올해 이제 최종 완성돼서 이제 배터리, 중국 배터리나 중국 전기차는 이제 상계 관세를 물게 될 건데 이런 것들도 이제 유럽 쪽에서 한국 배터리의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이제 좋은 방향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다음 장에 세 번째로 이제 배터리주 기대 요인은 해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2030년 전기차 판매 추정치를 조금 줄이셨어요. 줄였는데 이게 제가 봐서는 문제가 중국을 상향하고 미국, 유럽 하향한 거는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중국을 줄이고 미국 쪽을 미국 쪽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중국 쪽을 상향하는 거는 좀 이제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저 얘기대로 1963만 대의 이제 전기차를 중국에서 2030년에 팔게 된다고 하면 중국에서 이제 한 해 한 3천만 대 정도 팔리기 때문에 3분의 2가 이제 전기차로 다 넘어간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거는 조금 너무 과한 추정이 아닌가 싶고요. 왜 그러냐 하면 요 다음 장 보시면 이제 한국경제 1월 18일 기사 최대 전기차 시장 중국이 지금 과포화 상태에 있어서 전기차 이제 가격 전쟁 아마겟돈이 일어나고 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지금 작년부터 그동안 너무 고속 성장해서 이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2030년에 이제 오히려 추정치 자체를 높인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좀 무리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 쪽 얘기가 여기하고 사실 연결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네. 테슬라는 망할 거라고 제가 2년 전부터 주구장창 주장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제 테슬라가 중국의 의존도가 너무 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델 자체가 너무 소수의 모델 그러니까 테슬라 모델 3, 모델 Y 딱 2개밖에 없다. 이게 가장 좀 핵심적인 요인이거든요. 그거는 제가 2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지금 이제 중국 그 테슬라 이제 팔리는 차량이 한 절반 정도가 지금 중국에서 팔리고 있는데 그 중국 시장 자체가 지금 심각한 이제 이전 투구 상태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 영향을 지금 테슬라가 받아서 최근에 테슬라 주가가 떨어지는 거고요. 근데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 시장의 전기차 시장의 성장 속도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이제 미국 시장의 성장 속도가 중요한 거고 유럽, 중국 시장은 성장하든 말든 우리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이제 그렇게 좀 구분해서 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에코프로비엠의 이제 실적 전망을 하셨는데 판가 변동성으로 해서 24년 하향하고 25년 불확실하다라고 이제 12월 6일 날 말씀하셨고 어제 이제 저거를 추정치를 바꾼 보고서를 다시 내셨어요. 그래서 이제 많이 떨어뜨리셨던데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그 관련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 하고요. 네. 일단 요거를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면 애널리스트의 실적 추정은 믿을 게 못 된다는 사실을 이제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아까 이제 유진투자증권 그 한병화 의원이 첨보를 강력하게 추천했었다는 말씀드렸었을 텐데 2022년 11월 30일 날 첨보에 대해서 한병화 연구위원이 리포트를 낸 게 있습니다. 첨보 내년부터 생산 라인 복커져 해서 2023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4,473억 원, 847억 원으로 22년 대비해서 34%, 39%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리포트를 썼습니다. 실제 결과는 어땠냐? 23년 매출액, 예상 매출액 기준에서 지금 1,939억, 42%가 줄었고요. 영업이익은 고작 61억, 90%가 미스를 한 겁니다. 옛날에 제가 애널리스트 할 때 이제 저희 리서치 센터장님 항상 말씀하셨던 게 애널리스트는 주가는 못 맞춰도 된다. 하지만 실적 추정은 반드시 맞춰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저딴 식으로 실적 추정하면 옛날에 제가 이제 애널리스트 할 때는 빠따 맞았습니다. 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때 당시에 이제 그 첨보의 주가가 이 리포트 나왔을 당시가 32만 4천 원이었고요. 지금 이제 9만 4,500원이니까 마이너스 71% 떨어진 겁니다. 에코프로비엠은 이 동일한 기간에 145%가 올랐어요. 당연히 에코프로비엠을 매수 리포트를 쓰고 첨보를 매도 리포트를 써야 정상인데 지금 대한민국의 애널리스트는 거꾸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좀 문제가 많은 거고요.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한번 보시면 삼성전자도 이제 22년 11월 22일 날, 요 이제 자료는 아마 그 하이투자증권 쪽 자료인 것 같은데, 이때 이제 실적 추정을 어떻게 했냐면 23년에 28조 2천억 매출에 282조 매출에 29조 원의 이제 영업이익이 날 걸로 예상됐습니다. 1년 전에. 올해 실제 어떻게 나왔냐? 매출액 258조에 영업이익 6조 5천억밖에 안 났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은 9%가 틀린 거고 영업이익은 무려 마이너스 80%가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쭉쭉 넘어가시고 예 마지막으로 이제 중간 생략하고요. 마지막 한마디가 나온 것 마지막 같습니다. 한마디. 네. 예, 실적 추정을 이제 본인 책임하에 직접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장. 예. 요게 이제 애널리스트가 없는 증권시장은 어찌 될까 해서 3프로TV에서 애널리스트들 막 뭐라 하는 거 보고 뭐라고 하는데 아니 실적 추정이 이렇게 틀리니까 뭘 하는 거 아닙니까? 올라갈 주식은 이제 나쁘게 얘기하고 떨어질 주식은 좋게 얘기하니까 다들 뭘 하는 거잖아요. 스스로 여의도가 반성해야 될 일이고요. 어쨌든 간에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애널리스트들의 실적 추정을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해야 하는 이유가 첫 번째는 투자는 100% 본인 책임입니다. 남 탓하려고 하면 다 때려치우고 예금이나 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애널리스트 추정치 보고 투자해서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증권사가 책임질 리는 당연히 없고요. 그거 갖고 뭐라고 하면은 아까 이제 이 3프로TV에서 얘기했듯이 비판하는 사람을 이상한 사람으로 몰고 가고 그러게 미장 투자하지 왜 국장 투자하고 있냐 이런 소리나 듣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실적 추정을 본인이 해야 되고 본인이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번 한병화 연구원 인터뷰에서 사실 박 작가님께 질문을 대신 해달라는 질문을 제가 받은 게 있거든요. 예, 말씀하시죠. 근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음 주에 하시죠. 다음 시간, 다음 시간을 통해서 또 인터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